이제 자본이 없으니까 보통 이런 센터도 최소한 그 인테리어나 이런 거 비용이 최소 6천, 7천에서 쭉 올라간다고 들었거든요. 이 모든 걸 하는데 1,000만 원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나는 이런 짓은 안 하네. 너무 힘들었죠. 맨 땅에 헤딩을 했으니까. 간단한 자기 소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네네네. 네, 저는 이제 현재는 이서 심리 상담센터 1인 상담센터의 센터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국대학교 상담학과에서 계속해서 이제 1학년 학생들의 필수기초 과목을 이제 매년 가르치고 있는 당국대학교 상담학과 초빙 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하면 진짜 힘드시죠? 겨우 한 과목을 가르치는 거라서요. 네. 한 학기에 한 과목밖에 안 가르쳐서. 네. 그러니까 필수 기초라고 불러요. 거기서는 필수 기초. 네네네네네. 1학기 때는 이제 심리학 개론. 상담학과지만 심리학 개론을 기본으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2학기 때는 사회심리학. 그러니까 사회심리학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굉장히 중요한 기초 과목이거든요. 그렇게 한 학기에 하나씩. 네. 근데 사실 당국대를 나가게 된 것 자체가 독수리 학교랑 연결이 있어요. 네. 홈스쿨링을 할 때는 제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놨었거든요. 네. 그래서 홈스쿨링에 올인을 하다가 이제 지우니까 독수리 학교 편입에 붙으면서 이제 다시 이제 저도 이제 잡을 찾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죽전에 있는 당국대학교랑 연결이 돼서 그래서 딱 이제 지훈이가 입학하던 그때부터 2016년 2학기 때부터 저도 당국대학교 강의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10년 동안 그걸 유지하시는 것도 저는 너무 사랑하고요. 당국대학교 학생들 너무 좋아해요. 제가 맨날 사랑한다 그래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이게 1학년생들이니까 3월 달에 들어와서 저랑 1년을 같이 하잖아요. 그 1년 동안의 성장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너무 예쁘고 그래서 예뻐하니까 얘네들도 저를 어쨌든 좋아하는 편이고 에타에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에타에도 좋은 평가를 받고 계세요? 네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모든 에타를 쓴 사람이 뭘 궁금하냐면 교수님들이 이거 볼까 말까 제일 궁금하거든요.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약간 여담이지만 근데 1학년이면 근데 제가 느끼기로 집중하는 친구들과 완전히 완전 딱 놓아버리는 친구들의 좀 차이가 좀 있진 않나요? 있죠. 있는데 그런 거기서의 변화를 또 보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변화가 있어요. 1년 동안 변화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이제 교수님들한테 저는 어쨌든 초빙 교수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원래 강사였고 강사여서 그냥 초빙 교수로 이름만 올라간 건데 거기 이제 전임 교수님들한테 얘기한 게 마치 저는 이제 유치원생들을 키워서 초등학교 올려보내는 그런 마음이다. 얘네들이 이제 나한테 잘 배워서 이제 보고서도 잘 쓸 줄 알게 되고 강의도 잘 들을 수 있게 되고 그런 준비를 시켜줘서 1학년 마칠 때 제발 너희들이 2학년 올라가서 이제 잘해야 돼. 약간 이런 마음으로. 그런데 얘기하신 게 되게 뼈를 찌르는 그 말하신 게 심리학을 얘기는 하지 않고 이제 보고서 잘 쓰는 그렇죠. 수업을 잘 듣는 그렇죠. 진짜 유치원생들이 하는 시험을 잘 보는 방법.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저는 가르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사실은. 그래서 강의를 더 할 수 있었으면 아마 그쪽으로 또 길을 선택했을 텐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또 길을 이렇게 만드셔서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강의는 내려놓지 않는 그게 저의 에너지원이자 그 약간 산소호흡기이자 여기서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 가서 이제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기분이 되게 좋아져서 오고 에너지가 확 3시간 동안 단 1분도 못 앉아있고 3시간을 내내 서 있거든요. 그래도 하나도 지치지 않는. 저는 MBTI가 그 EISNTF가 딱 중앙이에요. 중앙이어서 소위 예술. 3 곱하기 3, 9가지 기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의 딱 상황에 맞게 그걸 꺼내죠. 저를 그거에 맞춰서. 그래서 교회에서는 저를 극 F로 알고 있고 강의에서는 학생들이 저를 T라고 알죠. 뭐 그게 상대적으로 잘 되실 수도 있겠네요. 네. 학부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대에
심리학과가 없었어요. 지금은 심리학과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때는 심리학과 대신에 교육심리학과라고 있었는데 사실 배우는 내용은 심리학과였고요. 그 앞에 교육자가 붙었던 거는 4대의 심리학과가 있는 바람에 교육심리학과로 불렸지만 교육심리학을 전공한 건 아니고 심리학 그래서 제가 이걸 학과로 얘기하면 되게 애매한데 어쨌든 학부 때는 이제 심리학을 전공을 한 거고 박사 때는 심리학 분야 석사 때는 심리학 분야 안에 상담심리학을 전공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서울대 교육학과 그러니까 교육학과 안에도 상담 전공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상담심리학을 전공을 한 거고 박사 때는 그 상담심리학 안에 또 분야가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좀 브로드한 거에서 점점 이제 내로 다운 이게 점점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건데 상담 안에 이제 가족 부부 치료 쪽으로 더 이제 스페셜라이즈가 된 거죠. 유니버시티 오브 플로리다에서 어떻게 이 교육심리학 그 치료까지 걷게 되는지. 근데 이거는 사실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지 돼요. 네, 더 좋아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되게 이렇게 재밌는 저의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 5학년 때까지 한 동네에 살았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에 텔레비전을 파는 가게를 조그맣게 하셨는데 그냥 드라마 스토리처럼 쫄딱 망하고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올라가는 그 시기에 전학을 갔어야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는 그 이후로 3년 동안 이제 실직 상태셨고 근데 나름대로 신경을 써주신다고 하신 방법이 뭐였냐면 3월 2일 날 그냥 가는 거예요. 새 학교를.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냐면 저는 전학생이라고 하는 거를 밝힐 어떤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는데 나타나는데 6학년이니까 거기는 이미 다 모든 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거기가 신도시여서 학교가 지어지지 못한 상태라 믿으실 수 없겠지만 한 반에 90명이었어요. 정말 카더라가 이게 무슨 조선시대 얘기야. 그러니까 90명 중에 한 명이었는데 나도 애들을 몰라, 애들도 저를 몰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중에 공부를 하고 보니까 제가 소아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울었던 거예요. 계속 울고. 그리고 아버지가 실직 상태가 3년이 갔으니까 당연히 뭐 집안 분위기도 엉망이고 그래서 다 쫄딱 망해서 이제 집도 좁혀서 들어왔고 뭐. 근데 이제 그 6학년을 보내면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신기한데 그 어린 소녀가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 거기서 이제 끝나면 되게 일반적인 건데 너무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기특한 건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쉼표인 거고 이어서 난 이 다음에 커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난 이 다음에 커서 나처럼 굉장히 힘든데 이야기를 할 곳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될 거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마음을 강하게 품고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저희 때는 모의고사 때 학과를 적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뭐 수학을 못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의대를 갈 수 있을 만큼의 나는 정신과 의사가 될 수는 없겠다. 그러면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때 당시에 상담, 뭐 심리학과가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어서 그럼 나는 심리학과에 가서 상담을 전공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해서 정말 그렇게 갔고 합격을 감사하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뭐 심리학을 배우면 심리학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거기서 뭐 이 고민 1도 없이 나는 상담 심리를 할 거니까 그래서 원래 유학을 가려다가 이제 서울대 교육학과를 가게 됐고 그래서 석사까지 했는데 사실 이제 웃긴 거는 석사 논문을 쓰고 일종의 슬럼프 같은 게 와서 6학년 때에서부터 석사까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저의 비전에 대해서 이제 물음표가 붙은 거예요. 난 상담이 아닌 것 같아. 나 그럼 뭐 하지? 생각해 보니까 6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진로 고민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한 길로만 걸었기 때문에. 그때 멘붕이 오면서 우와 어떡하지 큰일 났다. 난 뭘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생각을 해서 그때 잠깐 관심을 가졌던 게 영양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어렴풋이 사람들이 먹는 것에 따라서 심리가 달라질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게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뉴트리니스트라는 영양사라고 하는 미국의 직업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직업하고 달라요. 그게 심리와 영양을 같이 봐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직업인데 그런 거를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영양학 개론을 빌려서 공부를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화학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또 아닌가 봐. 그러고서는 이제 저는 결혼을 빨리 했고, 예, 그래서 너무 놀라운 이야기겠지만 만으로 23, 저희 남편 만으로 25세. 우리나라 나이로 25, 27에 이제 남편이 유학을 가고 싶어 해서 그냥 따라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어떻게 간다니까 큰애가 있었고 미국에 갔는데 어차피 갔으니까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학교를 뒤졌더니 그 학교에 이제 Marriage and Family Therapy라고 하는 전공이 있는데 저희 집안이 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심리적으로 아프신 분들이세요.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들이에요. 두 분이 다. 온 가족이 다 사실은 아프신.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콩가루 집안이지라고 하는 게 늘 저의 평생의 질문이었었는데 그래 가족 치료를 공부하면 좀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무작정 그 건물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사무실을 간 거예요. 네, 아무 뭐 없이 가서 그냥 거기 이제 일종의 이제 조교 선생님이죠. 직원 선생님한테 내가 메리지 앤 패밀리 테라피 전공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데 그냥 알아보러 왔다 했더니 그분이 마침 디렉터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고 갈래?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입학을 해서 이제 그러니까 박사과정에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그 디렉터 교수님을 만나는 건 하늘의 별따기였어요. 진짜 하늘의 별따기. 만날 수 없는 분인데 저는 모르니까 그래 뭐 왔으니까 만나고 갈게 해서 갔는데 그 교수님이 그냥 들어오라는 거예요 수업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수업에 들어오냐 했더니 돈만 내면 된다고. 그래서 스페셜 스튜던트라는 제도가 있어서 학점 고1 3학점이다 3학점 등록금만 내면 그럼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업에 그냥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수업에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저한테는 완전히 유레카였어요. 우리 집이 왜 콩가루 집안인지부터 시작해서 제가 상담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졌던 게 완전히 뒤집으면서 그래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잖아 라고 하면서 가족 부부치료를 공부하게 된 이게 이제 이 스토리가 되게 길긴 한데 이게 다 약간 연결이 돼 있어서 그냥 한마디로 그냥 그게 관심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네네네. 어쨌든 되게 어렸을 때부터 네. 이제 좀 가져왔던 고민들이 좀 확 풀리게 되면서 약간 맞아요. 확신을 가질 수밖에 맞아요. 없게 됐던 네네네. 중간에 잠깐 아닌가 보다 했었는데 그때 이제 딱 그 교수님 만났다는 그때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냥 석사를 마치고 놀았죠. 그러니까 결혼을 했고 그냥 유학을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미국에서 그 과사무실에 찾아가면서 다시 또 시작하게 네네 다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된 네네. 전화부님을 낳으신 건 미국에서 낳으신 맞아요. 거예요? 한국에 절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집도 처음으로 샀고 네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직장 생활도 했고 저희 남편은 이제 교수로 일하고 저는 이제 연구소에 들어가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하다가 이제 거기서도 또 하나님이 저희를 이제 가만두지 않으시고 한국으로 그럼 이제 또 이제 인도 과정을 또 이제 콜링을 하신 거죠. 네. 근데 뭐 콜링의 과정은 그냥 이제 남편을 이제 부르시는 게 있었고, 저는 또 이제 따라가는 차원이었는데, 근데 이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박사 과정 때도 다른 학교를 제가 지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미국에 있고 미국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은데 굳이 남편이 다니는 그 학교를 꼭 가야 되는 건 아닌 거니까. 그러니까 롱디처럼 해도 되는 거니까. 뭐 직장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뭐 애들을 미국에 데리고 있고 남편만 들어와서 일을 해도 되는 거고 예를 들자면. 근데 이제 저의 신조 자체가 가족은 반드시 함께 산다. 이 신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닌 다른 거는 생각하지 않았고. 그래서 남편이 어쨌든 그 되게 이게 또 남편의 인생에서 또 흥미로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서 확신을 갖게 됐죠. 하울에 돌아오는 게 맞다. 그래서 돌아올 수 있게 됐고 물론 그래서 저희 가정에는 그리고 나서 가장 큰 위기가 왔죠.
큰아이가 이제 힘들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 부부관계도 굉장히 악화가 됐고 각자의 스트레스가 너무 크니까 어쨌든 그때는 저희 모두가 다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셔서 왔는데 사역을 하는 건 하나도 없었고 네. 사역을 하러 왔다고 생각했는데 평신도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사역은 전혀 없었고 모든 건 이제 엉망진창이었고 뭐 이런 시기를 거쳐서 또 제가 되게 많이 깨어졌죠. 예, 지금 되돌아봤을 때는. 네. 그런데 이제 사역자로 부르신 거. 그러니까 저희가 워낙 이제 저희 둘 다 상담자의 상담 전공이니까 한국에서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무언가 할 일이 또 있지 않을까, 교회에서 뭔가 섬긴다거나 이런 게 할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도 또 되게 많이 힘들었고 아이도 너무 힘들었고 저도 너무 힘들었고 예. 한국이 만만한 사회가 아니죠. 네. 비교적으로 미국이 한국보다 좀 더 덜 경쟁이. 아무래도 네, 덜 경쟁적이고 네. 일단 워라밸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워라밸을 유지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비교적 빠른 나이진 아닌 이제 연세 시작을 네, 하셨는데 네. 좀 1인 3연승들 시작하게 된 계기는 좀 뭔가요? 그 6학년 때 네. 나는 나처럼 너무 힘든데 얘기할 사람이 없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될 거야 에서 연결된 꿈이 뭐였냐면 사실은 아직도 이루지 못한 꿈이지만 그냥 그 어린 나이에 그냥 어딘가 교회에 이제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힘든 사람들이 와서 먹고 자고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지금으로 얘기하면 약간 힐링센터 같은 그런 거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 그 어린 나이에 사실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꿈이 그냥 나만은 있었었던 거고 근데 이제 정말 이거를 딱 하는 거는 아무래도 저는 어쨌든 저희 부모님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엄마 아빠가 정신적으로 건강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저에게는 당연히 그 좋은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상당한 강박 예, 좋지 않은 의미의 강박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훈이가 졸업할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엄마로서의 역할이 저의 1순위 일이었었고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직접적인 양육 케어는 딱 끝나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이 또 저한테 마음을 주셨고 네 그래서 그래 한번 시작해 보자. 약간 비슷한 그러니까 물론 차원이 다르긴 하지만 그냥 저는 뭔가 좀 일단 시도라는 것 자체에 의미 부여를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안 돼도 괜찮아. 일단 해보자. 그래서 이것도 뭐 그냥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약간 이런 마음으로 예,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대신 그래서 이제 자본이 없으니까 보통 이런 센터도 최소한 그 인테리어나 이런 거 비용이 최소 6천, 7천에서 쭉 올라간다고 들었거든요. 이 모든 걸 하는데 1,000만 원으로 했어요. 이걸 1,000만 원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나는 이런 짓은 안 하네. 너무 힘들었죠. 맨 땅에 헤딩을 했으니까. 이거 페인트도 직접 가서, 아까 제가 칠하진 않았지만 페인트 그 회사 가게에 가서 제가 고르고 그 사람 따로 인부 따로 써서 그 시간당 페이로 해서 이거 칠하고 그 다음에 가구들의 많은 것들이 모델하우스에서 온 거예요. 네, 저희 이제 친척분이 그쪽에서 일을 하셔서 원래 모델하우스가 끝나면 이제 가구를 이렇게 다 처분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양해를 구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되고 나머지를 그 컨셉에 맞게 부족한 걸 사서 채운 거예요. 네, 근데 잘못 사서 또 막 반품하고 생쇼를 하고 뭐 이랬었던 가벽 못 세우니까 저거를 찾아내서 저 벽 세우는 거 혼자서 해보려고 했는데 불가능하다는 걸 결국 깨닫고 그리고 센치가 잘못 재져서 저거 막 반품하고 결국 이제 뭐 아무튼 네 와서 해주시고 네, 생쇼 한 거 치면은 뭐 그러면 늦게나마 꿈을 좀 이루러 시작을 하신 거네요. 맞아요. 시간 몇 년? 그래서 지금 이제 4주년 돼가요. 자영업자로 보면 년도 되게 오래 한 거. 맞아요. 되게 1, 2년 버티기가 참 쉽지 않은데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코로나 또 이제 끝물에 제가 시작하긴 했지만 사실 계엄이 굉장히 큰 타격을 줬고요. 계엄. 그래요?
네, 계엄 이후에 경제가 확 다운된 게 굉장히 큰, 그때도 닫은 상점들이 엄청 많았어요. 전반적으로 경제가 다운이 되면 사람들은 상담에 돈을 못 쓰죠. 그냥 경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침울해진다? 네, 안 움직인다? 그러면은 네, 상담도 요청을 안 하니까.